1호 소원 수리가 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제일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글쎄요. 검찰 1호가 뭔가요? 검찰 아니죠. 뭔가요? 더 쉬운 거죠. 더 쉬운 거? 뭐죠? 1호가 뭔가요? 1호가 응. 뭔가요? 1호가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걸 또 1호로 청와대엔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 어, 그래서 그거를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공약을 했죠 그렇게. 광화문에 그래서 저 광화문에 음, 저기 집무실을 만들겠다 광화문 얘기하고 시대 열겠다. 그리고 가령 소통하겠다. 관저는 딴 데다가 하겠다. 뭐 총리 공간을.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경호 문제에 부딪히자 네. 이제는 다시 어저께 며칠 만에 지금 얼마 됐습니까? 인수위 꾸려진 지 나흘 인수위 꾸려진 지는 나흘입니다. 아직 네. 인수위도 다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다 안 됐죠. 근데 국방부한테 당장 보고 받아가지고 음, 국방부 용산 시대를 열겠다. 네. 국방부로 지금 가겠다. 실질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직까지 하겠다. 이건 뭐냐? 그리고 그 벙커 있는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공관은 관저는 외교부 장관 그 자리가 꽤 넓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파티도 할 수 있고 아하. 굉장히 좀 넓어요. 근데 거기 쫓아내고 자기가 쓰겠다. 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자기 사무실, 자기 회사 사무실, 자기 회사 차리고 자기 집 마련하느라고 대통령 된 건가요? 아니 이게 1호 지금 딱 보세요. 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음. 그잖아요. 그게 1호입니다. 이게 1호로 청와대는 못 들어가겠다. 음.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건 광화문 시대로 이어서 국민 옆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네. 핑계였다. 아, 광화문에서는 그러니까 안 되면은 용산은 국민 옆에 갈 수 있냐? 국방부에 있는데 거기에 국민 옆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굉장히 세게 민원 그게 제가 이거는 민폐다 한마디로. 민폐다. 광화문으로 용산 나온 거. 시대하는 왜냐하면 건.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은 네.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달에 약 1년 반의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 당시에 유홍준 문화재 전 청장님이 네. 이거를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얼마나 하시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그 안 되겠다. 안 왜냐하면 되겠다. 경호 문제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주변에 공간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교통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다.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들고 나온 게 근데 지금 3년 동안 경호법이 바뀌었습니까? 광화문에 무슨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까? 유일한 변화는 광화문 광장이 광장. 오세훈 시장이 가운데에다가 크게 중앙 분리대처럼 해놨던 거를 박원순 시장이 이쪽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광장으로. 시민 친화적인 광장으로 바꾸고 있는 중간이에요. 근데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매일 피켓 들 거고요. 아침 저녁으로 뭐 굉장히 교통체증도 저기 할 심하고 거고요. 경호 교통체증 때문에 심하고 시민분들 그리고 불편을 느낄 수도 굉장히 있겠죠. 많이 불편해지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민폐라고 얘기를 민폐다 하는 거고요. 광화문 시대는 또. 그다음에 그러면 용산에 가면은 그게 나아지냐? 용산. 네. 용산에 가도 지금 뭐 용산에 지금 문제는 이미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용산도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용산은요. 이게 뭐 용산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주변에 어쩌다 다 거짓말이에요. 용산의 공원은 2027년이 돼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N+7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N년이 이게 어허. 이전 다 하는 그럼요. 이공기지 이전하는 그 그러니까 이후부터 7년 더 걸린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말도 아니고 5년짜리 대통령이 음. 그 용산에 가가지고 국방부에 더군다나 국방부에 합참 거의 국방부 건물하고 합참 건물이 있는데 합참 건물을 쓰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쪼개놓고 이 사람들은 딴 데다가 이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외교부 공간 쓰고 그러면 여기에도 한남동에 공간을 쓴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엄청 막히는데. 이른바 모토 앞에 6대 뒤에 6대 예. 그다음 옆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겠습니까? 그러면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아니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는 네. 대통령께 죄송하지만 예. 대통령님 24시간 일 좀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대통령은
24시간 일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24시간 음. 일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24시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24시간 언제든지 불려 나와서 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NSC 안보 문제 그렇죠.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음. 바로 나와서 일하게. 그러니까 바로 관저가 관저하고 없고. 5분 거리에 음. 뭐 차 타면 1분 안에 올 수 있게끔 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백악관도요. 네. 대통령들은 관저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 거기 들어가면 감옥 같아요. 그래서 별장에 자주 가는군요. 아 물론 근데 트럼프나 뭐 바이든도 네. 그렇고 그건 뭐냐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의 무게에 하. 짓눌리는 아, 거예요. 대통령 그럴 수 직이라고 있겠네요. 하는 무게가 그 안에 있는 그렇게 것 합니다.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있으면은 네. 모든 사람이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그럴 보고하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정말 경호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만약 1호가 쓰러지면 네. 그러면은 국가가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네. 거야. 그러니까 좀 안전한 데 계셔 주십시오. 음. 위험을 저거 하지. 국민들과 만나고 싶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청와대에다가 넓은 공간에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국가를 그거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직의 무게를 대통령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명한 게 바로 청와대라는 아.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해서 거기에 외교인도 많이 모시고 그렇죠. 그분들하고 음. 정말 근사하게 외교하고. 외교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청와대가 그동안 음. 예전에는 굉장히 정말 안 좋았잖아요, 이미지가. 거기 가면은 막 구중궁궐. 그리고 막 완전히. 못 들어가게. 요새는 그런 네. 거 없어요. 요새는 거기 앞에 다 얘기하면 다 들어. 그 앞에서 다 피켓입니다. 이른 그다음에 시위도 하고. 개방도 다 뭐 이른 시위뿐만이 아니에요. 어. 거기는 일부러 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필요할 때는 정부 수석도 나와서 인사도 하고 막 이래 가면서 또 민원도 받아들이고 네. 이렇게 하는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백악관 앞에서 굉장히 많은 저기를 하듯 그렇죠. 그렇게 투어를 만들어 놓은 하듯. 겁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에 들어가면은 뭐 군대를 막을 거야 어떡할 거야. 아니 국방부 그래서 앞으로 투어하는. 그래서 바로 그거를 때문에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는 음. 그동안 이미지가 좋아져서 개방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안가들도 다 없애서 시민 공간으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산도 그렇죠. 요새는 다 더 예, 올라갈 예. 수 있게 하고 등산도 할 수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에 뭐 둘레길도. 중간중간 그러니까 그게요 청와대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음. 대한민국의 상징 아. 공간으로 이미 자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특히 외교 쪽에서 굉장히 국격이 올라가면서 청와대까지도 같이 말하자면은 이게 그 브랜드 사람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관심도 커졌고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이거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를 저렇게 옮긴다는 국익을 해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네. 좋아요. 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저기도 하셨으니까 그거는 상징적으로 아니, 뭐, 청와대에서 할수 나온다 있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예. 2달 동안에 이걸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이거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국민도 이렇게 아. 해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하는 거 괜찮겠느냐. 네. 지금은 48점 몇 %만 찬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투표한 40 몇 사람들. 점 사람들도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거 그다음에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예산은 얼마나 들 건데? 음. 만약 이거를 2달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2달 동안에 계획서 저는 이제 건축가 출신으로서 네네네. 할수 리모델링 계획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네. 아니 절대로 청와대에는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 네. 아니 2달 안에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절대 안 싸게 들어간다고 되냐면 못을 박았어요. 옛날에 박정희가 시찰을 하고 가면 네. 하루 저녁에 산이 파래졌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거기 잔디를 다 심어 그래서 보리를 막 심고 이래가면서 잔디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군인 시찰하러 오면 그 시들로 돌아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오늘 너무 세게 나가면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전문 저기 영역이시니까 했었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절차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같이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네. 그다음에는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부족하다. 그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이게 예산이 왜냐하면 네. 예산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요
만약 국방부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광화문에서 저기를 내보내잖아요. 네. 그거 내보내는데 수십억에서 그리고 다시 꾸미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사이가 듭니다. 돈도 그거. 무시할 수가 없네 예산. 그럼요. 근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다는 음.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대통령 인수인계에 대한 인수위원회 예산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갖다 할 거예요. 국방부면은 국방부 예산 갖다가 쓸 겁니까? 네. 국방부에 무슨 무기안사고. GOP 이런 거 다 저기 하고 갖다가 쓸 겁니까? 어.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 이게- 상징은 없애고 네. 그다음에 저기는 사람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민폐 끼치고 네. 국익은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은 많이 음. 들고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인수위 동안에 아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박정희 불도저도 아니고 이거는 이명박도 이렇게 안 했고 박정희도 거기서 저기 할 때 이렇게 안 했고 노태우도 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만 제가 특히 예산 얘기 나올 때 제가 좀 열받는 게 네, 뭐냐면은 네, 네. 제가 하도 저는 청와대를 꽤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안에 업무나 그래서 예전부터 청와대를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책 아, 가져왔습니다. 책을. 네. 김진의 도시 이야기라는 아, 책인데요. 예. 이게 이제 뉴스공장에서 하던 거 중에 네.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청와대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저는 예전부터 이건 뭐냐면 노태우 시절에 이 마스터플랜을 짜놨는데 네. 일단은 경호의 의전. 위주. 예, 그렇겠죠, 사실은. 이것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업무하고는 완전히 담싼 데가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비서들은 여민관에서 일을 하는데 대통령은 저쪽에 걸으면 한 10분, 차 타도 그러니까요. 5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서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외로워서 여민관으로 내려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민관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 의전성이 있는 거는 하되 하되 업무성이 같이 있는 하면 거는 정말 되잖아요, 백악관 그러니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아, 근데 그런 쪽으로 이걸요 인물을 국회에서 계속 어. 아니 쓸 돈이 있어? 아니 뭐 한다고 청와대 그 미움 사는데 돈 가지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하는 짓이 네. 매덕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리모델링만 해. 조금씩. 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이거야.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그게 좀 절실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 제대로 계획 세워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네. 제대로 저기를 만들어라. 지금 아하. 관저 같은 경우도요. 예. 한 10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구중 궁궐이 아니라 무슨 유배 온 것 같아요. 그냥 한 뚝 떨어져 있기 떨어져 때문에. 있으니까. 뭐 경호 문제도 그리고 하니까 또. 그렇지만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청와대는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체크. 그 수첩을 네. 다 적어야 되고 일지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음. 그래서 그 예산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수십억에 수백억 저는 수백억 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외교부도 바꿔야 되고 또 음. 인테리어 바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네. 다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 돈을 청와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근사하게 만들고 거기에 시민권 청와대는 훨씬 더 컴팩트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쓸데없이 너무 이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시민한테 돌려드릴 공간도 훨씬 더 할 수 있어요. 다만 예. 외빈들이 오시면 참 좋아하거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무시 못하는 상징 자본입니다. 청와대라는 게 이제 막 용산으로 가면은 그런 게 어떻게 없어지는 거지. 하죠? 아니 여기는 어떻게 그 건물도 못생기긴 정말 못생긴 딱 국방부처럼 그렇죠, 그렇죠. 생긴 건물에 예, 각진 야, 건물만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방탄으로 두르고 아, 그 예산을 갖다가 몇백억 들 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왕이냐 이런 거를 어떻게 2달 동안에 이렇게 하냐 이 얘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청와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우리가 왜냐하면 뭐 대통령의 말로가 불행했다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네. 경제 대국 시위에다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대접을 받는데 네. 이런 발전을 해온 데에 헤드쿼터가 청와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얘기들이 많았어요. 저는 뭐냐면 누가 뭐 도사나 법사 얘기를 하는 게 풍수하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
청와대에 그 풍수가 좋지 않나요, 청와대가? 아니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아니 뭐냐면 이거를 네. 아셔야 되는 네, 게 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쪽을 좀 싫어합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아, 경복궁의 북쪽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복궁의 북쪽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네. 북쪽은 그렇게 안 좋아. 경복궁에는 정말 좋은 데만 해놓은 거거든요. 정말 아. 남향도 잘 들고. 네. 근데 이걸 갖다 북쪽으로 해온 이유가 뭐냐면은 음. 사실은 여기에 일제 강점기 때 아. 이른바 총감인가 뭐 여기에 총독부 여기가 여기 총독부의 관저가 여기에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력 수뇌부가 된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가 굉장히 경호가 좋기 때문이죠. 북쪽이라 사람들 왕래도 덜하고 확실히 한쪽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만.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음.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저기를 할 때도 마스터 네. 플랜이 정말 좀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좀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음. 여태까지 근데 그때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도 풍수쟁이들 엄청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쟁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풍수학자님. 네. 왜냐하면 풍수에도 상당히 풍수학이라는 게 이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저도 도시나 건축을 할 때 저희가 언제나 저기 하면은 저희 세종시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풍수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데요. 저는 풍수를 제가 여기서 뭐 썰을 다 풀 수는 없지만 풍수라는 게 기본의 틀로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냐. 기운이 얼마나 좋은데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지나치게 습하지 않은가, 음. 바람은 너무 세지 않은가, 아니면 살랑되게 바람은 잘 부는가, 온도는 너무 춥지 않은가, 너무 덥지 않은가, 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음. 햇볕과 햇빛의 하루의 일사는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기분을 보는 겁니다. 기분과 그 기운을 보는 게 풍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건축가로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풍수가 좋은 대로만 땅을 따져서 하면은 우리 지금처럼 도시 같은 거 못 만들어요. 그렇겠죠. 사실은. 여기저기에 나쁜 데가 많습니다. 모든 데가 음. 남향인 것도 아니고 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그때 도시 디자인과 건축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라도 그걸 기분 좋게 기운이 좋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공간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열심히 또 그렇게 설계를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안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기운이 그 기운으로 그 풍수를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끔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풍수에 네. 여러 가지 기운이 있으면 그런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 더 그걸 제압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은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네. 또는 김건희 여사는 거기가 풍수가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 좋은 길을 우리 대한민국에 쓸 만큼 그렇게 길을 못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은 되묻고 거예요. 싶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지금 왜냐하면요 아주 이거 제가 공간 얘기 나오니까 여기 너무하네. 네. 하여튼간에 좋습니다. 예, 예. 이거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어디서도 들을 수 네. 없는 이렇게 연구도 많이 했고 그동안 경험도 많이 했고 예. 예산도 다 해봤던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나는 그게 지금 소원의 1호라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속의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도사나 어느 법사 또는 네. 김건희 씨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뭐는 청와대 그거는 없앨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그건 너무 이상하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원은 이제 그게 첫 번째 소원인 것 같고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광화문도 상관없다, 용산도 상관없다. 이제 나와야 된다. 나는 청와대만 안 쓰면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통을 받들고 국가의 정신을 받들어서 미래로 나가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익을 해치는 거다. 네네. 예. 그래서